안형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기 범행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에 본부를 두고 범죄 조직으로 형성되는 형태는 물론이고요. AI 기술을 이용한 신종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요즘 범죄 형태를 보면 보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참 이 실무에서 참 저는 변호사로서 뛰고 있는데 네. 야, 이 나쁜 놈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머리를 써가지고 이래 할까 참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경찰청 자료를 보면요. 네. 2025년 6월까지 올해 12,339건의 이러한 이제 사기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네. 작년 같은 기간부터 22.75%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허. 참 이런 증가 추세 참 우려스럽고요. 사실 아주 오래전에는 과거에 이런 어떤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 어설픈 흉내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어떤 유머 코너에도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진화해서 그러한 어투 자체도 아주 이제 그 한국의 표준말 어투로 변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AI 범죄가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조작으로 이제 참 돼서 문제고, 이게 문제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 이런 게 참 어쩌면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한번 이 전반적인 범죄의 특성을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 초실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초실감성이요. 예. 이게 실감성을 뛰어넘는 실감성이란 말씀이죠. 예전 보이스피싱은 말투가 어눌하기도 했고 좀 엉성했는데 지금은 심지어 가족의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울산에서 공개된 로맨스 스캠 조직을 보면요. 네. 딥페이크 기술로 가상의 여성을 만들어서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조차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같은 가족의 음성이나 실제와 같은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지만은 그것조차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초실감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범죄의 자동화라는 개념입니다. 최근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크리덴셜스 이제 그 범죄라고 하는데요. 스토핑 해킹이라고 하는데. 크리덴셜 스토핑 해킹이요? 그렇죠. 저도 이게 참 좀 생소한데요. 예전에 해커가 일일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면은 지금은 AI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1초에 수백만 번씩 로그인을 시도해서 이렇게 계정을 뚫어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요즘 부상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네. 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 경찰청이 건강 사건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요. 범죄 조직이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34살 여성 B씨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이 여성이 본인이 서울의 강남에 한 40억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카페를 운영하는 이제 큰 자상가다라는 구체적인 설정을 입혔는데요. 네. 좀 전 말씀드렸듯이 가장 충격적인 건 영상통화입니다. 이제 요즘은 또 피해자들도 점점 이제 이렇게 좀 발전하니까 채팅만으로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영상통화를 걸어서 실시간으로 표정이 바뀌고 대화가 가능하고 입모양이 움직이는 가짜 이런 얼굴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무려 100여 명인데요. 와, 피해 금액도 무려 120만 원도 아니고 1200만 원도 아니고 120억 원에 달합니다. 120억이요?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에는 중소기업 대표나 사회 경험이 많은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정신이 없거나 이렇게 좀 했을 때 속는데 요즘에는 아주 경륜이 있고 이런 분들도 속기 쉬운 형식으로 그 사기 범죄이 이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참 큰일입니다. 네. 이들은 이제 피해자의 호감을 일단 산 다음에 돈 버는 법을 알려주겠다면서 가짜 투자 사이트로 유인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변화를 고려하면 모르는 사람이 SNS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하면은 설상 얼굴을 보고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100% 사기다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참 어떤 냉혹하고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이 점이 참 중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또 하나의 신종 사기인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공격인데요. 네. 보통 우리가 기억하기 좀 어려우니까 뭐 어떤 각종 사이트 또는 이 어떤 배달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거의 비슷하게 해놓거든요. 그렇죠. 다들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쓰는 게 쓰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뭐 좀 바꿔놓으면은 그거 자체가 헷갈려서 막 자기도 못 들어간 경우까지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한두 개, 두세 개를 해놓는데 3개까지 해놓는 분도 드뭅니다, 사실은. 맞아요. 해커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드는데요. 어디선가 유출된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뭐 저들이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AI에게 학습시키면은 AI가 다른 수백 개의 사이트에 1초 만에 수백만 번씩 로그인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예전에는 해커가 일일이 뭐 입력을 하거나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했다면 네. 그래서 시간이 걸려가 사실 무한층도 있는데 지금은 AI가 밤낮 없이 자동으로 공격을 하니까 좀 뚫는 게 아주 이제 좀 예전보다 취약해졌다. 그렇겠네요. 이런 문제인데요. 네. 심지어 비밀번호 끝자리에 특수 문자 넣는 패턴까지 AI가 학습해서 유추해낸다고 합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참 이게 깜짝 놀랄 일인데요. 사실상 AI가 만능 열쇠를 쥐고 우리 집 현관문을 24시간 두드리고 있는 거라 보면 되는데요. 네. 뭐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는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기차님이 보안의 적이고 번거로움이 보안의 핵심이라고 말씀하는데 사이트마다 좀 비밀번호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요즘엔 또 그런 비밀번호와 더불어 2단계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비밀번호 넣어도 휴대폰이나 다른 이메일로 다른 메일이 와서 확인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2단계 인증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좀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그 권유를 하고 있고 이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네.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다 다르게 설정하기는 사실 무리긴 하니까 요즘 2단계 인증 귀찮더라도 많은 분들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범죄 이후에 피해 배상 내지 뭐 보상인데 범인을 잡아도 돈은 이미 주범에게 송금돼서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적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변호사서 일하다 보면은 수사 실무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제 추적하다가 결국은 주범을 검거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나 또는 그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수거해서 전달하는 식이죠. 네. 이른바 그 조직에서 상당히 이제 밑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는 많고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형사소송을 통해서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뭐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상 우리 이제 지역의 말로 빈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문제점에 착안해서 의미 있는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는데요. 네. 법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이런 원칙이 좀 있는데 네. 현재 금융사, 통신사 또는 가상거래소는 비대면 거래와 통신망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허점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시스템 운영자가 일부 또는 전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금융 선진국은 이미 이제 은행이 사기 의심 거래를 막지 못하면은 피해액을 배상 내지 보상하도록 법제한 사례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좀 이런 이제 것을 도입해서 좀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예를 들어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FDS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고요. 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사실 요즘 많은 거래들이 가상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행 법상은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상거래소에도 계좌를 이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이에 더 나아가서 네. 가상자산 거래소도 어떤 그런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가상거래소나 은행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였고 여기서 아주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은 무과실 책임을 부여해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이 또는 가상거래소가 배상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네. 사실상 지금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은 개인들에게 조심해라. 예를 들면 검찰이나 뭐 수사기관은 뭐 금융 뭐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계도 중심이었다면 현재 이런 무과실 책임을 금융기관이나 가상거래소에 부과한다면은 이제 시스템적 정비를 막대한 자본을 가진 가상거래소나 금융기관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이러한 이상 금융 현상을 AI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지 장치를 금융기관이나 가상거래소가 만든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배상을 해줘야 될 위험성을 없게 해야 되니까요. 네. 이런 이제 시스템 변화가 된다는 건데 아주 이제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이런 거는 좀 가속화돼서 추진해야 되고 우리가 박수를 쳐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AI가 고도화하면서 사기 범행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허점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운영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